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송은학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김선홍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박경수 상임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장경태 상임운영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직 도착 안 그렇죠. 뭐, 예, 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김경수 우리 정세 우리 회원님이라. 예, 예, 예. 예, 촛불계승연대 김경세 회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DMZ 평화인간 띄운동 충북본부 박웅영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글의 노조 오창 중앙병원 지부 이만미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BNH 협동조합 윤태영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민중당 오창마을분의 이옥순 부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창마을민의 박인성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로 기자회견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충북본부 준비위원회 결성을 해주시는 축하 말씀을 송은학 상임 대표님으로부터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과 보고가 또 나나시나요? 예, 따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 송은학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 충북 지역에서 충북 도민과 함께 촛불을 계승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조직 준비 모임이 출범하게 된 것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단순하게 모여서 놀자는 것이 아니라 촛불 계승하기 위해서 특히 의회 권력 개편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 조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게 된 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창에 있는 병원 노동자들과 함께 또 지역의 민회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결성식을 갖게 된 것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한 1, 2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알 수 있다시피 모든 곳에서 이 적폐가 득실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과거부터 친일과 독재에 부역한 사람들이 득실되다가 결국 양승태 사법농단과 같은 일을 벌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우리는 구속시키고 기소시켰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지금 구속시켰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를 뭔가 개혁시키고자 노력했던 양심적인 판사로서 일부의 개방형 공직자로서 공개에 참여했던 분이 그 내부에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은 직위해계까지 되었습니다. 저희가 찍혀야 되나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부패 세력들과 연루해서 등 5개 살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두운 모든 것을 비치며 또한 부정부패가 가득 찬 것을 비치면서 우리는 함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담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불편한 점, 불합리한 점, 그리고 반드시 고쳐야만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점을 함께 할 것입니다. 충북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우리 촛불 계승 연대 천만행동에서도 최초입니다. 또한 의회 권력을 재편하겠다 이런 운동도 최초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도입하자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기존에 있는 정당끼리 어떻게 의석을 나눌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정당들은 물론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큰 절대적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주민들이 직접 의회에 진출해서 우리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단을 선포하고 각종 입법을 통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리고 개정해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들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크게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그런 제반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입법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민생 복지를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이러한 법률들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 합시다. 이제 우리는 충북에서부터 의회 권력을 재편하기 위한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함께 동참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촉구로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물음 속에서 저희들은 새롭게 한국 사회를 변화하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한국 사회를 근원적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변화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촛불혁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충북본부 준결성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의회권력 재편 충북시민연대 준결성 기자회견문을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이신 김선홍 대표님과 그리고 장거래노조 오창중앙병원 지부 이만미 지부장님으로부터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선홍 대표님부터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충북본부 준비 결성 선언 및 의회권력 재편 충북시민연대 준결성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충북도민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배달 결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의원이 들고 일어서서 이 땅을 굳게 지키며 살아오면서 장엄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당당한 주인이었다. 동학 농민 전쟁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떨쳐 일어났던 민족적 3.1 독립 만세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의 우리 충북도민이 적극 동참했음은 물론 끝내 독재자를 투옥시킨 천만 촛불 주권자와 함께 전권 교체를 이뤄냈다. 그렇다. 충북 방방곡곡에서 11개 시 군 리동은 우리 도민이 흘러내린 피와 땀이 배어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며 우리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온 역사의 생생한 주인공이다. 전국 곳곳에서 도저히 펼쳐진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힘입어 그리고 또 반목과 진시의 70년대 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겠다는 8천만 계례의 한결같은 염원을 모아 2018년 남북정상은 두 손을 굳게 맞잡고 역사적인 평화통일의 대강령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이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화려하게 꽃피고 눈부시게 활짝 펼쳐질 것이다. 분단과 반공 및 독재에 부역한 세력은 그 찬란한 미래에 나아가는 아주 큰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 길이 열리면 강고하게 유지되던 기득권을 상실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권과 특혜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서까지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강타했던 것에 불과하다. 이제 폭과 고통에서 벗어날 때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 박근혜를 파면시켰고 이명박과 양승태를 구속시킨 것은 그 성악에 지나지 않는다. 모처럼 찾아온 역사의 갈림길에서 분단과 반공 및 독재로 살찌운 이들 적폐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암울하고 불행하고 비극적인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민의를 저버린 권력욕과 더러운 칩으로 점철된 의회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안압된 힘으로 척결해야만 할 것이다. 과감한 정치혁신, 철저한 의회 권력 재편으로 새 시대를 열어 제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개헌, 적폐청산, 비핵 평화를 3대 목적으로 설정한 촛불계승 연대 천만 행동이 우리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 쟁점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제시하면서 꾸준하고 일관된 행동을 펼칠 것을 높이 평가한다. 또 약 100여 개로 구성된 이 단체 연합을 전국적인 대중단체로 발전시키고 각계각층과 연대하는 구심점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장서서 그 산하에 충북본부 준비 모임을 결성하고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은 물론 부족함을 메꾸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우리는 촛불계승 연대 천만행동 충북본부 준비 모임이 결성되었음을 자랑스럽고 엄숙하게 선언한다. 우리 촛불계승 연대 천만행동 충북본부는 민심을 거역하면서 시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의회 권력을 과감히 개편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를 설계하는 새로운 의회 권력을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칭 의회 권력 개편 충북시민연대 준비 모임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의회 권력 개편 충북시민연대는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각층 민주단체 시민조직과 연대하여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교체하고 시대 변화와 민의를 받들어 나가는 연대연합투쟁을 광범위하게 벌려나갈 것이다. 다시는 피로써 지켜낸 이 땅과 민주주의를 빼앗길 수 없으며 촛불의 뜻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부가 등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밖에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각종 실천은 물론 적폐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또 촛불계승 연대 천만행동과 함께 환경, 사법, 재벌, 적폐 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충북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특히 환경과 재벌 적폐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수십 명에 달하는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를 야기한 사업장인 한국타이어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투쟁할 것이다. 이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 및 조직들은 동참할 수 있다. 보수적이지만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에서부터 민주 조직과 진보 단체는 물론 정당, 종교, 시민, 사회단체,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160여만 도민과 함께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벌려나갈 것이다. 의회 권력 개편 충북시민연대는 적폐 세력들에게 단 한 줌의 권력도 주어서는 안 되며 2020년 한반도를 둘러싼 격변이 예상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의회 권력을 개편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제도 개선을 위해
위한 투쟁을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펼쳐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10 촛불 계승연대 천만행동 충북본부 의회 권력 개편 충북시민연대. 예. 네. 추가적으로 브리핑할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다들 아실 텐데 포항에서 에이즈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곳 충북에서도 심각한 같은 내용의 상황이 있어서 간단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의료 공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월 말경에 옷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부터 1급 감염성 질환자를 무방역 수술했다는 공익 제보를 장거리 대전 충북 지역 노동조합에서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4월 1일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을 질의 및 청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36살 외국인 노동자 카모 씨가 2월 20일 날 오창중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당연히 검체를 의뢰를 했고,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인 2월 21일 날 1시 반경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이후인 한 4시경에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체 의뢰 결과 회신을 받았는데 에이즈 확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이후에도 같은 날 이모 씨 등 같은 수술방에서 방역 없이 수술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당국인 질병관리본부 결핵 에이즈 관리과에 김석화 조무관에게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사항들은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도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관련돼서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기자회견 그리고 추가 브리핑한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단체는 지금 준비 모임이신 거죠? 딱 예. 지금 몇 분 정도 참여하고? 저희가 지금 오늘 기자회견은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단체와 개인이 다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단체로는 한 20여 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각계각층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개인을 좀 몇 사람 소개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규모요? 참여하는 인원이요?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 자격. 네, 아. 준비 모임에 예. 같이 하시는 개인 자격으로 좀 이제 준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한 20여 명 되고요. 단체로는 15개 이상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들은 20여 개 단체가 15개라고 해요. 개인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만 개인은 20여 명이래요. 네.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단체는 15개. 단체는 15개. 예. 개인으로는 20여 명. 그 20여 명 중에 중요한 몇 사람. 그러면 지금 이래 보면은 예. 의회 권력을 과감히 개편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의회 권력 창출에 앞장서고자 한다 했으면 정치 세력화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치 세력화뿐만이 아니고요. 이미 정치 세력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여기에 예. 촛불 행동이 정치 세력화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얘기 지금 여기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정당을 이렇게 결성을 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는, 그것은 이후 이제 상황을 봐서 유동적이죠. 유동적이고요. 그런데 후보를 낼 수도 있죠.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이 전국 단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전국 단체의 그뭐 회장님이나 예. 아니면은 그뭐 이렇게 그 가입 단체 이런 거 좀 이렇게 자유를 주실 수 있나요?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100여 개 단체가 열거되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블로그에. 제가 저한테 이따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검색을 해보셔도 네이버에 예. 그 워낙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단체 검색만 참여 해봐도 단체가 확인될 이렇게 겁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없었던 단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처음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 온창 그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예.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요? 그 병원에 대해서 그 이후. 그 이후로는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에 착수가 됐고요.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 청원까지 그것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자세한 진행 사항들은 예, 청원에 또 몇 명이 동의했다든가. 어제 질병관리본부 김석화 주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월 20날 입원을 했고 예. 21일 날 수술을 하셨다는 예. 혹시 뭘로 입원을 하셨는지 골절이요. 왼쪽. 그럼 수술도 뭐 골절 그렇죠. 예, 그렇죠. 수술을 돌리죠. 그 피가 다 튄 거죠. 그리고 그 저기 가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쓰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체가 방역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에이즈는 혈액으로 이게 전파가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얼마가 전파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에이즈 환자 양성 반응 나온 환자도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오창 지역 전체를 역학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게. 단순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에이즈 문제야 1급 그 전염성 질환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인데 그런 환자를 세상에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수술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누구한테 어떻게 그 혈액이 전파되는지 아무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러면 수술 이후에 뭐그 수술실 소독이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제보를 하신 거예요? 예, 국민 청원을 올렸잖아요. 했어요. 예, 국민청원을 해서 이거를 사회 문제로 해서 질병관리본부가 대응을 하도록 했다는. 공익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달라고 장그래도 본조합에서 청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아서 조사에 착수된 거고 이게 에이즈 환자가 지금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감염이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거기는 공장인가요? 그러면 병원이에요. 병원입니다. 병원. 예, 공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예요. 공장에 있는. 예, 그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된 거죠. 방역이 어떻게 됐길래 그 사람 에이즈 환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가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입국부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외국인 환자가 병원에 오면 예. 다들 그렇게 검체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죠. 예, 기본적으로. 기본 검사예요. 예. 아니 내국인은 그렇게 하는 게 흔치 않잖아요. 국내인은 아니죠. 근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죠. 이거 그게 병원 매뉴얼인가요? 그게 아니라요. 수술 전 검사를 했어요. 병원에서. 수술 전 수술 검사를 해서 예. 양성 나왔고 그래서 상부 기관에 확진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걸 하루 만에 나오는데 결과를 보고 수술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결과 나오기 전에 4시 오후에 그 다음날 나오기로 했는데 수술을 강행을 한 거죠. 확진 검사 나오기 전에. 근데 주변에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수술에 참여 이후 거기 관계자구나.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나 뭐 이런 간호원. 그거는 이제 거기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해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기자회견 마칠까 합니다. 이게 더 심각하네. 심각한 그 문제죠. 당면 현안이겠네요. 심각한 예. 문제죠. 심각하고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심각하고요. 아까 거보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그는 따로 한번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시죠. 예, 예. 아시는 분이 인터뷰를 하신 예, 거였습니다. 하고 관련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전화하시면 예,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예, 예. 정리. 제보하시는 분 혹시 아, 그거는 저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 예, 예. 예,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